자, 봅시다. 우리 이 국문학 지문은 2016년이에요. 그쵸? 2016년 6월인가요? 음. 자, 이 지문 뭐 문제 많지 않아서요. 좀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다음에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래 놓고요. 지금 어떤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도와달라고 하셨다. 라고 했고, 자, 그리고 지금 학교에 지각을 하면 안 되죠. 지각을 하면 벌점입니다. 자, 그러면 도와야 할까, 아닐까?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도덕적 딜레마라고 한다. 그쵸?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죠. 그죠? 어떤 신념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음. 자, 우린 이럴 때 개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뭐 어떤 것이 옳고 또 어떤 것이 여기서 잘못된 건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준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관점과 관련하여 이제 이걸 좀 이제 풀어가 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글이 좀 이제 나타나다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뭐 뒤에 가서 어떻게 뭐 연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의무론적 관점, 목적론적 관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 자체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신념이나 뭐 혹은 도덕이 충돌할 때, 자,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즉 행위 선택을 판단 기준으로 뭐 삼아볼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의무론적 관점, 목적론적 관점. 음. 일단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각각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쭉 늘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의무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오른쪽에 써 있지만, 자,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이 법칙에 따라, 도덕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의무론적 관점은 도덕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관점은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를 의무로 본다. 자, 그래서 이 법칙을, 도덕의 법칙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의무다.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가 반드시 옳고 그름에 주목하게 되는, 그러니까 옳은 행동 자체를 반드시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행위 자체가 옳다면 우린 그걸 이제 지켜야 하는 게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왜라는 질문은 뭐 여기에서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떠나서 반드시 법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린 이런 걸 법칙론이라고도 해요. 음. 자, 정리 바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의무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다? 법칙을 지키는 것, 도덕의 법칙을 지키는 것은 그냥 의무사항인 것이다. 음. 자, 그래서 결과와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다. 즉 결과와는 그냥 무관해요. 그저 행위 자체, 행위의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옳고 그름. 그러니까 옳은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름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 그래서 도덕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옳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의무사항이란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왜라는 질문도 할 수 없습니다. 음. 무조건 결과와 이제 무관하게 이런 도덕의 법칙은 지켜져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의무교육 관점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체크해 볼게요. 이제 한계가 있다. 음. 만약에 둘 다 옳으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옳은 도덕 법칙이 충돌을 한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옳은 도덕 자체가 충돌을 할 때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의무론적 관점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행위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죠. 음.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의 예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만약에 1번 철로에 뭐 3명의 인부가 사람이 있고, 그리고 2번 철로에는 5명이 있어. 자, 그런데 지금 기차가 고장나서 막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막 달려오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떤 길을 가야 하냐는 거야. 음.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의무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기차는 어떤 상황도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쵸? 둘 다 결국
옳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즉, 그른 선택이죠. 그른 행동이죠.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근데 이제 한편 목적론적 관점은 좀 달라요. 자, 이거는 행복이나 쾌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목적 자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거래. 음. 자, 그래서 이 관점은, 오호, 결과, 포인트 여기 있네요. 자, 오로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도덕은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보다 많은 행복을 가져와야 하는 거래요. 자, 이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행위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결과를 반드시 고려해 줘야 한대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론입니다. 둘은 정말 다른 얘기지, 그지? 자,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목적론적인 관점은, 자, 행복이나, 자, 쾌락을 추구하는 게 그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게 전제야. 인간의 목적이어서. 자, 그래서 결국은 최선의 결과. 자,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게 뭐다? 옳은 것이다. 옳은 행위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최선의 결과라는 것도 또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많은 행복. 자,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자, 그 자체가 결국은, 그리고, 그래. 많은 사람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결국 최선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선택이 가장 옳은 행동이다. 자, 이게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반드시 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 되는가, 자, 그 결과가 중요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목적론적 관점에도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자, 이 얘기죠, 뭐. 자, 한계가 있다. 만약에 똑같은 결과라도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위와 같은 경우에 1번 철로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옳은 선택이겠죠. 그렇죠? 이유가 뭐겠어요? 1번 철로를 선택하는 것이 목적론적 관점에서 옳은 이유가 뭐 때문이지, 얘들아? 결국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잖아. 많은 사람을 구하는 거니까요. 자, 구하는 것이 결국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 음. 자, 그렇지만 만약에 그 인부의 가족, 1번 철로에 있던 그 인부의 가족에게 물었다면 대답은 달라지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예외를 허용할 우려가 너무 많대요. 즉, 그래서 많은 예외가 나타날 수 있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인데요. 자, 윗글에 쓰인 전개 방식이에요. 전개 방식이라고 할 때, 자, 이건 뭐 전체적인 주제나 흐름을 묻고 있는 건데,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쵸? 뭐였어요? 중심 대상의 개념. 자, 여기서의 개념은 사실 목적론, 그리고 이제 위에 나타나 있던, 뭐 반대로 썼나요? 자, 법칙론과 목적론이다. 자,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네요. 자, 법칙론이 뭔지, 의무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그 법칙론이 뭐고, 또 이 목적론이 뭔지. 자, 즉, 그것의 어떤 개념을 밝히고,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가고 있는 거지. 음. 자, 오른쪽에 7번 보면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인데, 자, 이제 그대로 이제 키워드 나오는 거예요. 목적론에서 보는, 옳다고 보는 건 뭔가. 자, 목적론 뭔지 기억나죠, 얘들아? 자, 이거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 결과, 그쵸? 최선의 선택, 뭐죠? 자, 그래서 행복이나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다, 맞죠? 음.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럼 목적론적 관점의 특징이 뭐냐 이랬어. 가장 가능한 많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닌 거다. 맞니? 맞지? 음. 자, 어떤 행위를 위한 결정은 행위 자체. 틀렸죠? 자, 행위 자체를 바탕으로 내린다. 자,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자, 이게 뭔데? 이거는 목적론이 아니라 의무론이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까지 목적론 쪽의 관점의 한계가 뭐냐? 자, 그렇죠. 예외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죠. 마지막. 자, 기억과 니은에서 A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자, 이거예요. 음. 자, 기억, 니은 또 뭐 목적론이겠죠. 뭐 의무론, 목적론 이렇습니다. 음. 자, 기억, 의무론, 요건 목적론. 자, 틀린 건 뭐냐 이건데 의무론한테 얘들아 왜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바로 틀렸죠, 그렇죠? 자, 왜 나와 있지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 의무론엔 얘들아 왜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것. 자, 행위 자체가 옳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무조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왜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그죠? 자, 행위 자체가 옳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우린 반드시 왜라는 질문하고 무관하게 그 행위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왜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행동해라. 네, 틀렸죠, 바로. 자, 그래서 남은 내용 좀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라. 알겠죠?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옳다는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억. 나중에 일어날 일보다는 결과보다는 결국 뭐가 중요하다? 도덕을 지키려는 그 마음 자체, 법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의무다. 알겠죠? 자, 도덕 법칙을 지키는 것. 자,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의무이기 때문이지. 자, 니은. 자, 니은. 당신의 선택의 목적과 결과를 고려해라. 자, 얘들아, 목적론이야. 목적과 결과. 자, 포인트 보이죠? 자, 이렇게 결과를 당연히 고려해서 행동해줘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쁠 수 있게 행동해라. 맞죠? 자, 여기까지입니다.